숲이다. 이제 숲으로 들어갑니다. 이 숲이 어떤 숲이냐면은 이게 그 영어 세미나 할 때 나오더라고요. 영어 세미나 그 필립 데스콜라가 연구하는 그 책의 필드업도 여기 하는 거죠. 여기. 이 지금은 그 동네가 같은데요. 종이 너무 다양한데 각 종의 수가 적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게 그러니까 다종다기하고 복잡하고 이렇게 이제 창발적이라고 설명이 되는 데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자기 그 생명은 뭔가를 주변을 해석한다 이렇게 이제 출발하는 거죠. 해석을 하는데 해석의 수준을 1번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그려야 됩니다. 피라미드 바닥이 뭐 아이콘이고 위가 뭐 여기가 심볼이고 여기가 인덱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4장까지고 5장, 6장을 뭘 하냐면은 이 바깥에 뭐가 하나 더 있다. 이게 폼이고 이게 형식인 거죠. 여기까지는 생명인데 여기 폼에는 생명 플러스 비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인간과 비인간인데 여기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여기는 생명, 비생명 요 두 개가 관련이 되어 있고 중간에 이제 5장, 6장의 주제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얘는 어디에 있는 거야? 요즘 헷갈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지금 아이콘 인덱스 심볼의 각각 고유한 성격을 이해를 하기를 이 저자가 원하고 이것보다 초월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다 전체를 감싸 있는 폼까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것 너머를 더 생각할 수 있다. 이 폼에 뭐가 들어있냐면 폼 자체는 시간을 동결시킨다 이런 말도 있고 폼의 가장 큰 특징은 퍼져나간답니다. 퍼져나간다. 자, 그래서 책을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네, 모를 때는 그냥 외우죠. 뭐 그런가 보다. 자, 그래서 다시 62쪽, 62쪽, 62쪽인데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소리가 숲속에서 무슨 소리가 쿵 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소리를 숲속에 있는 생명체들의 해석을 해야 되죠. 뭐야? 근데 소리 자체가 자기가 뭐 우직근 뭐 이런 게 날 수도 있고 돌에 부딪힐 수도 있고 새가 칠 수도 있는 다양한 소리가 날 때 그 사건의 이리적 국면을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 되게 이미지적이고 그 순간에 들어간 자에게는 저게 돌에 부딪혔구만. 저게 번개가 친 거구만. 그 장면 안에 들어간 자가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기호죠. 모든 기호. 그게 아이콘인데 인덱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게 한 레벨 올라가서 그게 그 장면에 없는 자에게도 지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인덱스의 가장 큰 특징은 지시. 심볼일 경우에는 지시를 넘어서 규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이콘은 그냥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 그냥 지각하는 거죠. 지각의 차원에 있고 여기는 지시합니다. 지시. 인덱스는 지시고 그 다음에 심볼은 규제. 그래서 지켜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볼은 오직 인간에게만. 자, 그런데 지난번에 그 다레스 제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가장 자유로운 기호 이 전체는 기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퍼스에게서 왔다 이렇게 돼 있고 가장 자유로운 단계는 어딜까요? 라고 했을 때 그 다르센이 아이콘이다라고 대답하신 거죠. 네, 이거 중요한데 가장 자유로운 단계는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이 에드와르도 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호의 수준은 인덱스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생명은 인덱스, 그러니까 기호 해석을 얼마나 지시적으로 잘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그 몸체를 한 구간 더 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콘 상태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롭죠. 뭐 어디 해석을 안 걸어도 돼. 내 앞에 곰이 오든지 늑대가 오든지 번개가 치든지 뭐 땅이 꺼지든지 쿵이 이렇게 일어나구나 자체를 그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에드와르드 콘 선생님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메인대가 없잖아. 그런데 인덱스 단계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여기가 실현의 영역이 됩니다. 뭔가 지시를 하려고 하면은 자, 곰이다.
아니야, 개다. 이걸 지시를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 몸에게 뭐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곰이니까 물러서, 개니까 나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 지시를 하려면은 아이콘에서 주는 엄청난 해석 가능성 중에 몇 개를 제해야 돼요. 그래서 인덱스 개념의 가장 중요한 건 부재예요, 부재. 그래서 요게 가장 유의미한데 얼마나 이게 이제 6장입니다. 6장. 존재한다는 거는 얼마나 많은 부재 속에서 결정되는가를 뒤집어가지고 살아있는 그러니까 이 혼들의 무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책 전체에서 어떤 지금 느낌이 드시죠? 이 상징의 단계는 거의 인간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에드와드 콘 선생님은 별로 설명할 필요를 전혀 여기 지금 다 설명하는 게 아이콘과 인덱스의 관계고 자 그런데 여기 그냥 어떻게 되냐면은 인덱스 단계에서 해석을 잘하는 게 일단 그 우리가 이제 루나족인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몸을 유지를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몸이 해체가 어느 정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이야 라는 그 부제를 그 인덱스 차원에서 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써 나가는데 이게 실패할 위험이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해봤더니 아니고 이러니까 되게 이제 실현이다. 여기서 조금 더 기술을 익히면 성숙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인덱스 단계에서 이제 해석을 잘할 수 있냐를 5장 가지고 하는 건데요. 포음이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은 생명이 그러니까 숲에 돌, 그다음에 바람, 그다음에 뭐 지나갔다 사람들이 뭐 온갖 사건 사고 속에 벌어진 여러 가지 물체들이 결국 어떤 패턴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용돌이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 패턴이라는 것 자체를 타야 이게 인덱스를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징은 패턴을 해석할 필요, 그건 인간들 사이의 역사적 전개를 이해하면 되고, 저러다 혼났어, 추장한테. 요거 수준인데, 인덱스는 저 소리 저거, 지난 가을에 어떠하더니, 이번에 어떻게 할 거고, 지난번에 늑대 몇 마리 죽었으니까 아마 새끼가 어쩌고 저쩌고, 모든 이 숲의 관계적 배치와 흐름을 읽어가지고, 지금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인덱스는 부재. 그 부재라는 거는 배제해야 될 해석 가능성을 정하는 거고, 그 배제해야 될 것의 기준은 패턴을 읽는, 포음을, 형식을 읽는 거다. 이기 때문에 이 형식을 읽는 거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형식의 특징이 뭐냐면 창발적이다. 형식은 자연 안에 일개체가 부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인간이 부여할 수가 없다. 이거는 같이 만들어낸다. 이렇기 때문에 이 책이 그 탈식민주의 이런 데는 좀 문제가 되죠. 식민주의 이런 거를 그냥 수리하게 되잖아요. 근데 물론 왜 저기가 식민지가 됐을까? 요 책의 설명에 따르면 그게 그 동네에서 돌아가는 패턴의 식민성이랑 잘 맞물려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숲 자체가 생태계가 이렇게 포식의 이거 피라미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를 지배한다라고 해서 자연 전체가 지금 식민지다라고 읽고 있는 위에 갑자기 백인이 들어와서 우리보다 더 잘 먹네. 그러면 쟤들이 이걸 잘 탔구나 해서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되게 이렇게 그 열대의 어떤 사고가 되게 수능적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패턴이고 근데 이 패턴은 상발적이기 때문에 물리적 실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힐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고 방향을 트는가에 그거는 지금 책에 따르면은 누가 하는 건 아니에요. 우발적이죠. 그런데 패턴의 가장 재미있는 점은 패턴은 이게 굳이 말하자면 상부 구조지 않습니까? 하부 구조를 지시하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그런데
하부 구조에 놓인 모든 물질적 관계 없이는 패턴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부 구조, 하부 구조 관계를 되게 동시창발적으로 보는 점이 있죠. 요까지가 이 전체 틀입니다. 그렇게 제가 잘 아마 못했겠죠. 제가 잘 못했을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요 전체 틀은 이거는 그냥 선명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거리를 이렇게 저렇게 찾는 건데요. 1차적으로 인간이 사고한다 이런 거를 어마무시하게 깨려는 시도, 왜냐하면 사고를 하는 거의 주체가 뭐냐면은 결국은 패턴입니다. 패턴. 사고는 저기 아이콘 인덱스 심볼을 다 통과해 가는 거고, 최종적으로 숲에는 사람도 있고 돌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저 패턴을 타려고 각축을 벌이는데 능수능란하게 잘 타면 힘이 안 들어. 억지를 부려?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힘이 들어. 이게 강조된 포인트였는데요. 요거 여러분 우리 토요일에 스피노자 할까요? 스피노자의 삼종인식. 아무튼 지금 이게 아무튼 뭐 끼워 맞추는 거예요. 뭐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전체가 이 숲이 생각한다는 거는 패턴이 이러이러하게 인덱스적으로 각 개체가 그 자기의 해석 능력을 높이도록 이렇게 이제 배치가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데, 자, 그럼 주제자, 이런 애는 어디 있냐? 이게 진짜 이게 여러분 이게 사실이 그렇다가 아니고 루나족은 이렇게 생각한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약간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죠. 헷갈리고 진짜 이렇단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분석을 하게 들어갈 때 이런 사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윤리적 태도, 감수성 그런 것이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린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다르게 하는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뭐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생각을 내가 한다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한다도 아닐 뿐더러 인간이 한다 더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는 거죠. 인체의 장기, 혀가 지금 하고 막 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에 종합체로 이 바디가 있고 이거 역시 패턴을 하는 문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시 62쪽에 지금 책을 기현쌤 우리가 뭐 10번을 읽으나 20번을 읽으나 새롭죠. 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요거 이제 일라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자나무가 쓰러지는 소리는 원숭이를 겁주어서 숨어있던 곳에서 뛰어쳐 나오게 했다. 이 사건 자체도 그 사실에 앞서 일어난 모방행위처럼 일종의 기호로 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무언가를 어떤 측면이나 능력에서 대신에 누군가에게 나타내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기호다. 그러니까 쿵 하면 저게 뭐다? 그러니까 쿵이 이거를 시니피에고 시니피앙 바뀌었나요? 시니피앙이죠. 시니피앙 해석된 거죠. 쿵 저게 뭘까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면 해석돼야 될 것 그 두 개가 있다는 거가 기본적으로 기호 개념인 거예요. 해석하는 것과 해석되는 것. 쿵 그게 해석돼야 될 뭔가를 암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다 기호다. 그런데 숲에서 이 기호의 수신자가 인간이 아니다. 야자나무가 쓰러지는 소리는 원숭이에게 무언가를 나타내고 우리만이 기호를 해석하는 유일한 자들이 아니다. 요 한 구절도 우리가 되게 글 쓸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 어떤 의미라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63쪽의 두 번째 문단. 쓰러지는 야자나무 자체는 또 다른 능력을 통해 원숭이에게 무언가를 의미하게 된다. 야자나무가 쓰러질 때 나는 충격음은 기호이긴 하지만 아이콘처럼 그것이 표상하는 대상과 유사한 기호는 아니다. 대신 그 충격음은 다른 무언가를 여기가 이제 빨간색이죠. 지시. 이래라, 저래라.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기호를 인덱스라고 부른다. 천혜고원, 금요일에 하는 철거원 세미나에 다음 학기를 천혜고원 사장을 갈 생각이 없는데
거기도 다른 방식으로 기호라든가 언어를 이해하는 게 나오고, 들레즈의 가장 큰 태제 중에 하나가 모든 언어가 명령어다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인덱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명령적이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 그 명령을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그 패턴에서 이거는 네가 그 돌아가 명령을 받는 거죠. 받는 거. 그러니까 들레즈는 모든 바라가 명령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이거는 또 다른 기원으로 해서 모든 그 인간과 생명체의 그 언어 활동의 가장 그 최우선이 되는 인덱스성은 명령을 받는 거, 명령 수행력.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숲에 갈 때 제가 요새 이제 자전거 많이 타가지고 그 사이에 뭐 공부 좀 해보려고 이어폰 꽂다가 아 이거 아니다. 저 차 소리 못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들어야 될 게 그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들어야 될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차다, 저게 트럭이다.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이런 모든 것이 다 종합적으로 수행이 될 때 그것도 패턴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 멋대로 몰라 아닐 거야. 이거 뭐 깔려줄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건에서도 인덱스 이게 되게 종합적이고 패턴적이다, 지시한다. 그 다음에 63쪽의 세 번째 문단 상징은 인간만 관련되어 있고 넷째 줄 인간만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다섯째 줄 상징은 규약을 수반한다. 제가 이게 명령적이라고 했는데요. 이래야만 돼 이런 게 걸려 있어서 이게 어떤 조건에서 반드시 이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숲에서는 그런 일이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인덱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64, 두 번째 문단에 대상과 공유하는 유사함을 통해 표상하는 아이콘과 달리 인덱스는 대상과의 실제하는 연결을 통해 표상한다. 이 연결의 핵심은 물질적 연세인데요. 저 소리는 무엇과 무엇이 반향을 일으켜서라고 하는 거에 숲에서 나무가 쿵 할 때 번개가 쳤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럼 그 번개는 왜 왔냐면 이럴 수도 있고 곰이 지나가다가 그럼 곰이 거기를 왜 지나가?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그 행위의 인가를 물질적 조건에서 계속 그 연쇄시킨다는 걸 전제하고 어디까지 끊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내 수준에서 받아들일까가 되게 요청받는 개념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덱스, 그 다음에 이게 64,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하죠. 5장과 6장을 읽으면 5장, 6장 전체가 부재한다라는 말을 너무 적극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뭐 없다가 아니고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성이고 배제하기 때문에 있다고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배제된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에 인덱스는 기계적 효율성, 이게 뭔가 잘 계산한다 이런 거 이상을 포함한다. 그 이상이 뭐냐면 이게 이런 말이 그 보통의 책이 잘 없으니까 그 이상의 무언가는 역설적으로 그 이하의 무언가다. 신가? 갑자기 이런 게 나오면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즉 부재다. 부재다. 그래서 다시 말해 인덱스가 감지되려면 해석자가 자, 이 부재에 하나를 여기서 이제 더 추가하게 됩니다. 1차적인 부재는 내가 보는 국면은 요 국면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 소리는 몇 국면 전을 종합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셋째 거, 다섯째 거까지도 어려운데 그 국면을 많이 못 넘겨서 이거를 처리를 하게 되면 당하게 되겠죠. 걔가 아니네. 이거를 그 직전에 알게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걔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 연결의 평면에서도 부재하는 것을 덜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거 하나랑 또 하나는 뭐냐면, 저것은 곰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있는 이 평면만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저것이 곰일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라든지 내가 저것이 그러니까 기호 인덱스가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지시를 한다는 게 뭘 하는 거죠. 하는 거. 내가 이제 숨어야 되겠어. 이를 숨는다고 할 때는 내 이 행위를 통해 가지고 열게 될 미래를 내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부재가 느낌 오시죠? 공간적인 차원에서 한 번의 부재를 걸러내고 시간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없는 거를 들여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둘 모두 패턴을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가능하다. 패턴 자체가 이제 부재를 또 포함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그 단순한 건 아니지만 숲에 안 가봤지만 요 정도 우리가 운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운전 기가 막히게 레기스트로스가 하고 열대 안 가도 된다고. 운전 보라고 운전. 전화하고 돌리고 뭐 빵빵하고 뭐 얼마나 대단해.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종합을 하는 건데 그것도 운전도 리듬을 타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아 저기 간다. 뭐 이런 게 요렇게 해서 부재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되고 이 문단 밑에서 넷째 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그래서 원숭이는 뭐라도 해야만 되고 이게 이제 지시적 감각이에요. 눈치를 그러니까 이거 이제 되게 속되게 해석하는데 눈치가 없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다가 그래 이거 큰 결격이다. 큰 이거 눈치가 없다는 거는 인덱스가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그러니까 거기 좀 약간 영역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를 지금 잘 못하는 것도 문제고 미래를 예측을 부재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눈치가 있으려면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유머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되게 유머 있어 이런 것도 되게 인덱스 잘하는 거예요. 지금 웃길 때 그 말을 치어야 되고 사람 봐가면서 막 이래야 되는데 맹탱없이 자기 재밌다고 막 이렇게 하면 이 창발하는 패턴성을 되게 못 보고 간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기호가 살아있다. 모든 개체가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제 폴스토님께서 5장을 읽어오자. 그다음에 덕후쌤이 아유 이제 바삐 읽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댓글에 써주셨 그래서 5장을 5장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를 가지고 제목이 형식의 노고 없는 표력. 여기 진짜 이게 이제 꿀팁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그 공부하는 능력과 글 쓰는 능력이 그러니까 책을 100권 읽었다고 해서 책을 100권 쓸 수 없죠. 요거는 딴 루트가 다른 거예요. 루트가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쓴다로 이렇게 무게중심을 많이 실어가지고 공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루트는 수련을 좀 받아야 된다는데 요 루트를 어떻게 수련하는 거냐면은 자기가 알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항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제가 글받아 할 때 내가 쓰는 글의 그 수준이랄까? 내가 쓰는 개념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 제가 여러분 이게 그래서 다 떼놓고 하면 목차 있잖아요. 목차 차례. 이거 어떤 책을 읽을 때 들어가서 일단 목차를 공부를 해야 돼요. 책의 본문을 읽기 전에. 목차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난데없는 책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을 우리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되게 열려있다. 일상적으로 쓰는 말인데 개념으로 써버리고 살아있다. 그렇지 사고. 그런데 이게 여기 갖다 붙나? 사고는 그 관념이기 때문에 살고 죽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목차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아까 이제 어려움 중에 이 저자가 어디에 무게중심을 치는지 이렇게 제고할 수 있고 글을 쓰거나 이렇게 공부를 정리할 때도 이 책이 이제 저도 전혀 되지 않는데 이 책 이제 한 권 우리 읽고 서평 썼지 않습니까? 서평도 너무 좋고 할 때 내가 이거를 어떤 키워드로 좀 남겨야지를 할 때 그 키워드를 이게 제일 큰 키워드고 이게 지금 그 다음 키워드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면서 그래 내가 쓰는 독후감 이제 서평이든 내가 쓰는 책의 내용을 문장으로 채우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주술만 써도 다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글이 안 된 이유는 이게 지금 정리와 순서를 못 짜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이 곤란하게 어렵다 할 때는 그냥 내용을 이해하기보다는 이 전체가 어떤 단어로 맥락화되어 있는가를 따라가면서 그러면 읽어야 될 게 다 어렵지만 딱 보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한가? 이렇게 이제 그 장으로 바로 들어가도 괜찮죠. 근데 이제
핵심은 당연히 숲은 생각한다니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있는 장이 제일 중요할 거라서 저는 뭐 2장이라든지 뭐 기호 얘기 1장이 이제 중요해 보였는데요. 뭐 요런 잔소리를 포함해 왜 그러냐면 여기 이 목차의 이 제목이 되게 좋아요. 그 뭐랄까 혼맥 이런 단어 되게 좋고 혼이 눈 멀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글을 쓰는 우리에게는 많은 어휘가 필요해요. 많은 어휘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보다 단어를 갖고 있는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한데, 이 책이 지금 되게 새롭게 일상적인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의 글쓰기 공책에다가 몰라 혼맹 이런 거 써보시고, 그 다음에 노고 없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좋은 책이고, 자, 돌아와서 5장의 형식의 노고 없는 노력인데요. 네, 피진이 두 개의 언어가 믹스될 때 나온 제 사망인데 그게 다시 언어값을 가지게 되는 거를 보통 피진이라고 해요. 영어인가 하면 아닌데인데 이해되기도 하고 오해되기도 하고 그런 선에 있는 영역인데 이 책에서 개념은 자 수준이 다른 언어가 다시 숲으로 돌아가면은 선생님 질문이 좋네요. 이게 이제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호식이라는 개념이 이 책에 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인덱스를 쓴다는 것 자체가 결국 구체적으로 뭘 하냐면은 뭐를 먹을 수 있고 내가 먹이가 안 돼야 되고를 결정하는 능력인 거죠. 그런데 내가 먹어야 되는 애인데 나를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위기가 있어요. 저 숲에. 그런 애들에게 나의 언어라든지 이 패턴의 어떠한 정보를 안 넘겨주기 위해서 어떤 부족이 그 종간 언어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작업. 지금 여기에 피지는 꿈도 예를 들기도 하고, 뭐, 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준에 있는데요. 일단, 종이 다른, 그러니까 두 개의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언어가 이렇게 섞인다. 제3의 걸 가지고 작업을 어떻게 한다. 상대가 못 넘어오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넘어가게 할 수, 그 폼이 어떻게 돼 있냐면, 컵이라는 방식의 폼을 갖는 게 아니고 패턴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 그러니까 굳어 있는 게 아니고 무늬예요. 그런 말을 하려고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이라고 하면은 그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형식이 있습니다. 이 형식이 늘 이렇게 이게 이제 얘가 명재쌤 소용돌입니다. 그게 강물의 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나무뿌리 영향을 받고 거기 살아가는 동물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설명을 하려 치면은 그냥 문이죠, 문이. 윤송이는 자기를 전달할 수가 없죠. 윤송이는 너무 다 다르고. 근데 패턴은 이거 자체가 많은 인덱스적 가능성을 개체들로 하여금 이렇게 품게 하면서 이 패턴 자체가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다고 설명해요. 근데 중간중간에 꽤 오래 그간 응고된 패턴이라든지 응고된 심볼이라든지 이게 완전히 저건 저런 거다라고 대충은 좀 끌고 갈 수 있는 뭔가 다 굳어진 거 이거를 타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저 삼각형 어딘가에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뭐 여기다 쓸 수 있고 저기다 쓸 수 있고 이게 왜 패턴을 타는 능력이냐면 여기서 이제 이 5장에서 이거를 이제 역사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사냥꾼도 자기가 사냥 안 해. 동물이 사냥을 하게끔 해. 아니면 걔가 나에게 유혹당하게끔 하는 거지.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안 먹히고 먹을 걸 잡는 건 패턴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이런데 식민화됐다고 해서 막 제국 뭐 이런 데서 막 시켜가지고 착취한다. 근데 원래 숲에서는 다 착취해 이런 거죠. 이렇게. 그걸 착취라고 말한다면 착취지 그렇게. 왜냐하면 남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상을 내 편의에 맞게 막 이용해가지고 패턴에 맞춰서 끌어다 쓰는 거 아니야. 지가 안 하고 이런 걸 착취라면 여기도 착취라고 해야 된다. 그런데
식민지의 착취랑은 요런 점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게, 자, 숲이어서 나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게임이 재밌죠. 내가 이렇게 지금 이 모델이 숲 모델이라서 하나의 쿵을 듣고 들은 모두가 달려 들어가지고 안 달려 들어간 애도 그러면 참는데 듣고 반응을 다 일으켜가지고 다 자기 방식으로 지시받아서 뭘 해버리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울림이 일어나가지고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전체가 패턴을 만듭니다. 그런데 매우 안정돼 있는 데에서는 소위 말해서 생태계라는 게 먹을 놈 먹고 먹힐 놈 먹히면서 이렇게 이제 가겠죠. 이제 이게 재밌죠. 내가 언제 존재할 수 있냐면 존재 조건이 모든 부재, 아까 그 인덱스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미래로 보내는 능력이 나일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런 거 참 재밌죠. 한 구간 더 민다는 게 막 제가 그 표현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한 구간을 탐구생을 한 호만 더 내보자. 한 구간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 구간. 근데 그게 나에게 결정된 게 아니고 부재를 감당하는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결정하는 건 내가 아니야라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도시 살고 이런 사람이 이걸 이제 풀쌤이 늘 관심 두는 주제이시지만 이제 어떻게 생각을 끌어갈 건가 이제 오늘 토론의 여부죠. 그런데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창발적인 게 지금 강조돼 있지만 매우 어느 정도까지는 안정적인 거예요. 변하는데 언제든 변할 수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고 패턴을 형성하는 게 모든 부재하는 것들과 모든 미래를 건 자들의 사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잡한 게임이라고 하지만 룰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제목부터 형식이 노고 없는 혈업. 이게 아까 각 자기는 굉장히 노고를 기울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인덱스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든 뭘 하든. 네네. 그런데 네네. 네, 그런데 이건 노고라고 안 해요. 통수, 실현 이런 단어로 설명되어 있고. 고물을 이 형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고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 노고는 억지. 억지가 이게 그렇지. 지금 뭐냐면은 고무로 억지. 플랜테이션 해가지고 식민지 착취한 거잖아요. 이거는 노고가 필요해. 이거를 두고는 노고라고 지금 말을 안 쓰고 있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빠뜨렸네. 그래서 이게 자연 자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패턴이 퍼져나가는 패턴. 그러니까 아마존 숲 전체가 어떤 호흡을 하겠죠. 이렇게 본다면은 자연 자체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 이렇게 접근 안 할 거고 늘 조건의 수행적 해석력만 요구되는. 그럼 각 자기는 이 패턴을 탄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형식에. 네. 형식은 늘 말랑말하지만 형식이 없는 건 아니야. 그다음에 늘 형식이 유동적이고 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자기들이 굉장히 억지로 해석하려는 그 노력에 의해서 형식 전체가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안 돼. 그렇게 안 돼. 생명 단계에서만. 생명 단계에서만. 아이콘 인덱스 심볼만 네. 그냥 패턴 그 위에 있어요. 노고는 그렇지. 그 밑에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긴가 민가 해가지고 잘 안 될 때 결과적으로 노고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패턴이 그게 아닌데 밀어가려고 하는 걸 노고라고 하고 근데 숲에서는 웬만하면 패턴을 이해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패턴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5장의 샤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인력적으로 되게 재밌는 애인데 보통의 샤먼 우리가 읽은 그 폭력의 고고학기라든가 같은 동네 얘기인데 샤먼이 그러니까 종류가 되게 많나? 동네가 다른가 지금 강인가? 샤먼이 보통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숲에 들어간다였는데 그게 아니라 학으로 나오잖아요. 네. 결국은 같은 걸 거예요. 명상을 해서 고도의 이 패턴을 동시적으로 샤먼의 능력은 나의 인덱스성이 내 신체 이것 때문에 조건적으로 제한이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쿵밖에 못 듣잖아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청력이 좋은 개는 더 듣잖아요. 라든지
나는 날지 못해가지고 요 시선 요 높이에서 보고 해석을 했는데 쟤는 그 소리를 다른 높이에서 보고 해석을 하면 수준차가 나잖아요. 이 네네네. 수준차가 결국은 포식자, 최상위 포식자를 결정하게 되는 거니까 위계가 있죠. 거기에는 아무도 토 안 달아. 그래서 백인이 와도 토 안 단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패턴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제규어보다 하위잖아요. 그런데 제규어를 먹어야 나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먹는 거를 위로도 먹고 아래도 먹어야 되는데 너무 먼 거는 안 먹고 뭐 그렇게 되겠죠. 먹는 거를 정할 때 그런데 위로 갈 때 이게 이제 사냥인데 위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쟤들은 어떻게 인덱스를 쓸까를 알아야 내가 걔한테 안 잡히려 그래도 걔의 인덱스 작용을 이해해야 내가 쟤는 이걸 이렇게 볼 텐데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걔의 인덱스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잡으려고 하거나 안 잡히려고 할 때도 이해해야 될 것보다 타자잖아. 자기라고 하는 게 있다고. 절대적으로 그런데 부재와 타자에게 의존한다. 부재는 어디까지자면은 죽은 자, 미래 이까지 포함하려고 하고 있고 타자는 자연의 많은 종 이렇게 이제 인덱스적 능력의 수준을 인간의 수준에서만 갖고 있으면 이 망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부에 가서 패턴 자체를 통찰해 가지고 돌아오면 이거는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거는 노고가 아니고 뭐라고? 수련. 그다음에 실현의 감당. 그다음에 성숙. 노고는 뭐냐면 억지로 패턴을 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패턴을 안 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없다. 책이 지금 패턴을 거슬러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패턴을 바꿔라 이거 할 수 있지가 않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아메리카와 루이사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메리카는 걔가 그랬어라는 형식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걔가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겁먹어서 이런 해석도 해석인데 걔가 밥 달라고 했어. 걔가 밥 달라고 했어라고 하는 그 구문이 있지 않습니까? 구문. 그러니까 그것은 겁먹었어. 이거를 겁먹었다라는 방식으로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해석 체계로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인덱스 작용을 하는 거죠. 인덱스 작용을. 근데 루이사는 들은 거를 계속 말한다. 그리고 누가 말할 때 그러니까 인덱스를 한다는 거는 이 지시와 관련돼 있어서 이렇게 하는 두 예인 거죠. 그래서 루이사가 더 자유롭다고 하는데 자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지시에 열려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생명은 아이콘으로만 있으면은 그거는 무능력한 거고 그래서 생명은 그런데 이제 이걸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아메리카가 속한 부족의 방식으로 해석된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위계적이어서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개체는 자기 중심, 모든 개체는 인간 중심적, 모든 개체는 사람 중심적이야.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거죠. 느낌이 오시죠? 어떤 지배자도 그 패턴을 알아야 돼. 한다는 거는 패턴을 이해하는 거에 달려있지. 그런 뉘앙스로 샤먼 같은 경우에 되게 지배자, 이렇게 갔던 거고, 그 패턴에 대한 패턴이 대단히 안정적일수록 쉽게 지배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패턴이 안정적이다라는 게 정말로 뻔히 보이는 그 농지 이런 거겠죠. 샤먼을 전사라고 할 때 전사도 이게 그러니까 적의 그 정신구조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경험을 동반한다는 얘기 우리 많이 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사냥꾼을 소울 헌터라 그래요. 사냥꾼은 고기를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낚아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 먹이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낚아채서 자기가 제규어인데 사람인가? 이래서 같이 오는 거예요. 저 마을에 딸로.
이런 게 네, 재영쌤.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샤먼이라고 할 때 샤먼은 어떻게 보면은 일단 그 아까 된다고 했을 때 말하자면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빙의가 이제 그렇죠. 네.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빙의만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만약 그 몸 안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거 해석은 사실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는 그렇죠. 네. 걸까요? 네네네. 근데 이게 책에 사냥꾼일 경우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돼 있고. 샤먼일 경우에는 사실은 샤먼은 패턴을 읽는 자이지 않습니까? 샤먼은 그래서 한 종의 관점으로 샤먼이 사냥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샤먼은 복수의 그거를 지금 넘나들 수 있어야 돼가지고 샤먼은 그래서 뭐 치료를 한다든지 집단을 끌고 가는 일에 뭐 이렇게 결정할 것 같은데요. 근데 샤먼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만 위대한 사냥꾼이 된다? 그 꾸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꿈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꿈이 잡을 건지 잡힐 건지를 보여주는데 이게 아니 무슨 신발 가게가 나와가지고 그런 건데 이 꿈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6장 요거로 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꿈이고 그다음에 우리 할머니 이제 팽팽해져 가지고 시집 갔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 그런 게 꿈이라고 하는 게 다른 차원에서 지금 어떤 패턴의 영역으로 되게 근접한 패턴 자체를 읽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러니까 패턴을 창발하는 거고 패턴에 대한 해석 체계와 패턴의 해석의 왕이 주제자예요. 암호. 거기는 그 암호라고 하는 이 패턴을 그냥 패턴의 언어, 패턴의 암과 패턴의 지식이 있는 데를 들어갔다 나오는 게 꿈인 것처럼 쓰여진 게 아닐까요? 폼이 수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 가면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긴 하는데 돌아서면 또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고. 그런데 어느 정도의 문의적인 걸 보여준다 그래서 패턴 자체를 왕왕왕왕왕왕 읽고 깨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그게 주제자다. 근데 그 주제자를 그래서 만난다. 뭐 이런 식의 말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 샤먼의 수련이라든가. 그런데 그 주제자의 눈높이에 갈 수 있죠. 샤먼이. 그래서 약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 비슷한 어떤 수준이 꿈이라는 거예요. 그 약물을 하는 환각이라는 게 내가 가진 관점적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데 꿈도 내가 갖는 관점적 꿈에서 왜 여러 가지 이미지가 편집이 되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이 문화적 사람들이 이것도 내가 가진 관점의 한계가 다른 차원에서 편집되니까 이게 주제자의 어떤 퍼스펙티브, 그 관점, 이 패턴 그러니까 우주적 패턴 전체에 대한 어떤 통찰자, 이게 또 그것도 누구의 관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암호의 관점, 주제자의 관점이라고 주제자 레벨은 거기에 있고, 요거는 인간이 아니죠, 인간. 그런데 백인을 보고 저것이 주제자인가 그냥 바로 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렇게 얼굴이 반짝반짝거리고 왜 식민지가 됐지? 여기에 대한 답은 백인이 오기 전에도 이미 식민지하고 여기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지금 이 책이 가지는 이거 나름 공격 포인트죠, 공격 포인트. 근데 식민지가 되면 나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누구의 식민지냐면 주제자의 식민지였던 거예요. 근데 백인을 보고 주제자가 걸어다니면 저렇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고 그들이 쓰는 몇 가지가 패턴을 너무 이렇게 가시화시켰기 때문에 훅 이렇게 끌어당겨진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막 굳이 말하자면 패턴 자체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식민지가 이렇게 가속화되고 확산된 거죠. 근데 원래 근데 이게 주제자의 식민지하고 백인의 이게 들어가면은 정말로 뜨아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도덕은 심볼 차원에서만 문제 삼는 거지.
패턴에서 도덕 찾지 말라고. 그럼, 아니, 선생님, 저도 진짜 진지스하고 똑같이, 이 식민지 이걸 어떻게 본 건가. 근데 아까 주제자의 식민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주제자는 상식의 내부에 있다고 그래요. 여기 책에 보면. 네네네. 네, 그리고 주제자는 비가치성이고 여기서는 역사가 동결된다고 아마 네, 시간성이 멈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주제자는 계속 확산시키고 네, 그러면 그 식민지가 왔을 때 백인을 주제자로 본다는 거는 그 백인이 썼던 그 방식이 여기서 말하는 그런 네. 식자 개념으로 그들을 했기 때문에 소의 그런, 방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예, 네. 예, 가능한 건가요? 예, 예. 그런데 백인에 어, 관심 없었다고. 백인인데 어. 백인에 관심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백인을 포식자 개념으로 들어온 건가요, 그러면? 네네네. 백인을 아, 포식자인데 그 어, 수많은 가능한 포식자의 한 형상이 이렇게 왔다는 거를 아, 받아들였고, 그런데 아, 그 백인에 대해서는 백인을? 아무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아, 분석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아마 그 구술하고 이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음, 이게 이제 책을 읽는 진짜 재미죠. 왜 주장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의 논점이 뭐냐면, 뭐가 식민화된 가 이게 지금 뭐 총견세를 포함해가지고, 왜 이 모양이 된 거야에 대한 해석을 다 주체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뭔가를 피하려고 하는 걸 피하려고. 그러니까, 백인이 잘해서, 내가 이걸 못해서, 뭐, 이런 식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종적으로, 지금 여기 행위 주체성이라는 거는 숲 레벨에서만 주어진다라는 요 주장을 가지고 식민지 이게 정말 어렵고 복잡하고 되게 괴로운데 식민지에 지배받았어라고 사람이 말하기 되게 곤란한 점 많지 않습니까? 맨날 당했다는 지가 하는 것도 어디 뭐 안 밟고 가는 게 없잖아요. 아니, 지 당했어, 나 억울해 하는 그 억울한 자도 그렇게 순결하지 않아요. 이 종인 이상은. 근데 이게 이거를 식민지에서 요 차원에 지금 문제가 계속 돌아갈 때 그럼 백인다워야 되었단 말인가 이렇게 되는 그 회로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선생님, 그게 그러면 이 말인가요? 여기 나오더라고요. 이 가시적인 내부를 명료하게 하는 방법을 시도하면서 인류학적인 제한으로 넘어가야 된다. 인간적인 것도 넘어가야 된다고 네, 이야기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것도 내가 아니야. 지배하는 음, 것도 인간이 아니야. 음, 당하는 것도 음. 인간이 아니지. 요거를 모두 포함을 지금 문제를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기존의 그 식민지화라는 관념 자체는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숲 안에서 보면 종과 종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우리한테는 식민지화잖아요. 우리 네네네. 안에서는. 집단사 네. 안에서는. 네네. 근데 근데 그게 그게 되게 아니죠.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한테 불편한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그 개념을 그대로 이제 그 부족들에게 대입을 해버리면 그 불편을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이게 예, 예. 지금 아까 그 선생님 그 말씀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 현대인의 대외 전쟁은 동등한데 왜 이래? 이거고 국가 간에도 똑같아야 되는데 왜 이래? 네가 나를 이건데 여기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이 절대적으로 위계의 피라미드가 그래서 개 같은 경우는 못 올라오게 하잖아요. 네가 나랑 말을 뚫으면 안 돼. 지금 반려 문화가 지금 말이 뚫려가지고 지금 이게 지배받았다라는 어떤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 자체가 어떤 그 표준과 어떠한 뭐 그런 완전히 상징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만 보는데 자연 안에서 그리고 이 책이 포식을 숙명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거 너무 좋죠. 내가 한 구간 밀어가려면 반드시 밟고 지나가야 된다니까요. 당신이 오늘 이렇게 내 앞에 있는 거는 어디서 뭘 먹었기 때문이잖아요. 그건 이미 지배하는 그 프레임을 이용한 거예요. 그런 얘기 속에서 이거를 문제를 근데 이제 아까 푸쌤이 잘 주목하신 이거는 근데 백인의 그 지배는 노고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억지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6장에 이제 살아있는 미래, 죽은 자의 가늠할 수 없는 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 기호까지를 넘어오면은
패턴이라고 하는 것도 저걸 이해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누군가의 관점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는데 그 누군가를 주제자라고 한다. 근데 주제자가 이제 그럼 어떤 형태를 취할 때 백인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 330 첫째 줄에 형식이 반드시 인간적인 것도 아니다. 요것도 금방 들어오고 반드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금방 들어오죠. 근데 뭐 죽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근데 이 형식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뭔가를 끌어들이면서 생산해내야 돼. 그러니까 그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그 패턴 속에서 사람들이 인덱스성을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당연하죠. 그걸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개체의 몸체를 또 어느 구간 끌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눈송이는 아니다. 눈송이의 그 결정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패턴이라고 안 한다. 얘는 무작위적이고 무차별적이고 끌어들이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눈송이하고 소용돌이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형식을 패턴이라고 하는 얘기도 좀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제 이게 종을 가로지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물과 인간을 나누는데 혼의 관점에서는 다 가로지른다. 그 다음에 기호적 해석의 관점에서도 다 가로지른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자. 언제나 이미 루나다. 이것도 이제 아까 풀쌤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에서는 역사라는 게 이 쪼가리쪼가리로 해가지고 역사는 이제 시간이 흐르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적 사건의 단선적 전개이지 형식은 인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쪼개가지고 쓰는데 역사가 없다는 건 아니다. 그 파편을 다시 패턴을 만드는 1차적 재료로 쓴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이 이제 그 이름입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보면은 루나가 언제나 루나이고 퓨마이자 백인이어야 한다. 345쪽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네가 왜 백인이야? 이게 아니고 주제자의 관점을 경유할 수 있어야 루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느낌 오시죠? 인덱스라고 하는 거에서 출발하면은 어떻게 할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주제자, 백인의 관점을 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인, 그러니까 현실의 백인에게 뭐 잘해주고 뭐 이런 식의 이게 작동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348 첫 번째 문단이 아무라고 해가지고 위치 표시다. 그러니까 주제자의 위치가 있다면 제 아닐까 이런 거지. 제 자체가 본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대망의 351이 이게 이제 악권입니다. 루나족의 자기는 미래에 있음인데요. 언제나 이미 루나이며 됐고 푸마이며 관점을 이해할 수 있으면 특히 언제나 이미 주제자 이것도 이해할 수 있죠. 이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미 주제자. 한국은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패턴을 탔기 때문이고 주제자의 관점을 경유했기 때문에 주제자인 거죠. 그래서 이미 이 단어를 이제 씁니다. 그래서 즉 아무다 이 자기는 그저 현재에만 위치한 것도 아니고 누적된 과거의 단순한 산물도 아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 항상 적어도 한 발을 걸치고 있다. 여기에는 형식의 기호적 논리가 있다. 1장에서 논했다시피 기호는 살아있다. 이게 왜냐하면 인덱스 이게 그 생명 관점 해석 능력 통해서 구간 밀어가기 살아있고 모든 자기가 이게 셀프인데 자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점 해석 능력에 따라서 가고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기호적이다. 자,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등등등 가장 최소한의 의미에서 이거 자기란 기호 해석을 위한 덧없는 처소. 네. 자기라고 하는 건 장소다, 장소. 인덱스가 일어나는 자리 이렇게 돼. 이 정의가 우리 생각할수록 맛있고 이거를 이제 글을 쓸 때 이거를 또 대뜸 쓰면은 읽는 사람이 뭐야 이러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 풀어가지고 내가 뭘까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 이런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또 무슨 생각이 들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어죠. 요거 제가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덧없다라는 느낌도 드시죠? 인덱스,
해석하기 전에 나는 있지 않아. 더 말하면 해석해야 될 타자가 있기 전에 나는 있지 않아. 너무 좋죠. 너무. 더덥다. 우리 이 말 되게 허무하다는 말로 되게 일상적으로 나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더덥다는 단어 하나로 타자와 나의 능력을 동시에 붙들었다. 즉 자기는 그에 앞서는 저 기호들과 연속성, 당연하죠. 인덱스 자체가 연결의 물질적 직접성 같은 거 따지기 때문에 있으면서 또한 참신하다. 이 단어가 왜 참신하냐면은 창발적이기 때문에 어떤 인덱스도 부분이 다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있던 것 갖다 못 쓰잖아요. 그래서 참신하다. 산출한다. 처소다. 처소 이 단어 너무 좋죠. 우리 킵해둘까요? 그래서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단순하든 복잡하든 자기는 기호 과정의 경유지다. 그러니까 지점으로 의미를 가지고 자기는 기호작용의 결과다. 나아가 미래의 자기로 결실을 맺는 새로운 기호 해석의 출발점이다. 과거와 미래가 여기서 동시에 이렇게 뿅. 근데 살아있다는 거는 과거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해석 자체가 다 미래로 뻗어나가는 능력인 거죠. 산다는 건 미래지향적이고 그래서 자기는 현재의 확고히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느낌이 딱 오시죠? 내가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이 순간에 우리가 조금씩 미래를 열어가는 거. 자기는 그것이 해석될 미래에 있는 해석의 초소들에 의존하는 느낌이 오죠. 나를 밀어가가지고 거기 내가 도착해. 그러니까 자리 난데 시간적으로 보면 도착한 자리잖아요. 이 문단 다 좋아가지고 손을 써가지고 반드시 내가 써먹을 때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붙여두십시오. 당장 써먹지 않더라도 자기에 대한 얘기 우리 글로 쓸 때나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처손데 뭐 잘 가꾸자 이래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과거와 미래도 자리고 그 다음에 이거 시간의 흐름 속에 때마침 요거 부사를 너무 제일 좋잖아요. 때마침, 이미, 더덥다. 이 다 시간에 관련된 부사잖아요. 이게 창발적이다, 참신하다. 단어 너무 좋죠. 이 책 전체는 자기에 대한 거고 있다라고 생각한 모든 것에 대해서 어디 있는데 그 조건은 너와 함께 능력 속에서 이거를 이제 보면서 이게 때맞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모든 기호작용은 미래를 창출한다. 내가 생각을 한다는 거는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 목적론이랑 완전히 다르죠.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미래로 조금씩 여는데 위태위태하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듯이 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이것은 자기의 특유한 어떤 것이다.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기호적 자기로 미래에 있음. 그래서 둘, 넷, 여섯. 미래 그리고 미래가 현재로 들어오는 방식. 이것도 처소이기 때문에 과거가 현재의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의 역동성으로 하는 데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미래로 간다는 거는 과거를 딛고 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보통의 상식인데 그게 아니라 이 자리로 미래를 불러오게 되고 이러한 모든 해석 행위는 절대로 과거가 앞으로 가는 인과관계 이게 더 포함이 큰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위 이게 다 해석 능력이지 않습니까? 내가 입는 것, 걷는 것, 말하는 것 좀 전에 죄송합니다. 그 모든 해석을 통해서 내가 밀어가는 이게 과거의 누적이 아니라 앞에 걸 끌어당기는 거다. 복잡하고 이 책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만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없을까요? 여러 가지로 좋긴 한데 어디서 시작해야 돼? 이런 게 있지만 진짜 좋죠. 우리 미래 불안하잖아요. 안 불안해도 돼. 그냥 그때가 생각해.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게 미래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근데 이게 나 잘났다 이런 거랑도 다르고 근데 해석 능력 속에서 타자를 이게 관점의 경우. 자,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실제성을 갖는다. 요것도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그냥 해석한다는 게 뭐 그냥 해보고 말지 이게 아니라 이게 다 왜냐면 패턴에 빨려 들어가고 말려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거 258 여기 이제 이거 하이라이트 죽은 자의 가늠할 수 없는 거 띄어쓰기 한번 보고 갈까요? 죽은 띄어쓰고 자 이거 하나 보고 가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탓을 안 해? 이것도 너무 재밌죠?
반성과 자책이 제1기장을 막 너무 어디를 펼쳐도 다 그 얘기. 내가 왜 이랬나? 너는 왜 그랬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뻔뻔해? 지 얘기가 왜 이렇게 없어? 아무도 자기 탓을 안 해. 근본 원인은 걔한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내가 이것도 너무 좋잖아요. 근본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나의 모두 그렇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니죠. 여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챕터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요것만 보셔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359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볼 수 있는 자는 없지. 왜냐하면 존재함과 생명은 연속이잖아요. 영속 아니고 연속이잖아요.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거는 다른 연결이 끊어진 게 내가 자각될 때 타인의 죽음이잖아요. 나는 내 죽음으로 뭐가 슬픕니까? 난 없는데. 그래서 359 밑에 마지막 문단 둘째 줄 자기의 죽음은 형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란 그저 이게 번역 차은정 선생님 이분이 진짜 훌륭하시네요. 차은정 선생님이 번역하신 모든 책이 다 좋아요. 많이 안 하셨는데 그리고 훌륭한 인류학자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잘하죠. 그저 이런 말 너무 좋잖아요. 그저 생명의 연속 이런 단어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부사 코너에 맛을 이렇게 보면서 연속됨이기 때문이다. 자, 그다음 중요한 자기는 일반적인 이 책에 일반적이다 되게 많이 나오고 실제적이다 되게 많이 해요. 그게 그러니까 같은 말 같아요. 일반적이다는 건 실제 한다는데 이게 이렇게 있다가 아니고 패턴이 그러니까 형식이 일반적이잖아요. 있잖아요. 실제 하잖아요. 그런데 만질 수는 없죠. 이런 거. 이거를 일반적이다, 실제적이다 이런 단어로 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러니까 미묘하게 책마다 약간 뉘앙스 다르게 단어 가져갈 때 있잖아요. 그거를 찾아내는 게 진짜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는 참 그 재미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것이다.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것은 살아있는 자가 경험하는 타자의 죽음 이런 거 강세 되게 많이 부여하신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왜 해?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360 지금까지 논한 상장의 전조는 타자가 되는 어떤 사람, 즉 더 이상 하나의 나가 아니고 더 이상 관계 속에 우리를 이루는 일부일 수 없고 잠시라도 그렇게 될 수 없는 어떤 사람과 연합된 고통을 대변한다. 살아있는 상주에게 죽음은 파열을 표시한다. 우리가 그게 왜 그러니까 남이 죽는데 왜 이렇게 일단 내 죽는 건 안 고통스럽다. 나는 그 연속의 장을 빠져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연속의 장에 있는 이상 타자의 죽음은 파열 이런 단어 너무 좋죠. 찢어짐, 끊어짐 이거기 때문에 아프다. 그런데 타자 자체가 또 아니다. 그 다음 문단. 요 챕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외롭고 쓸쓸할 때 이런 책 보면 잠도 잘 오고 에라 모르겠다. 이런 기분이 되게 좋지. 용기를 주는 챕터. 안 돼 모르겠어. 자, 두 번째 문단. 그러나 혼은 그냥 죽지 않는다. 각주 23 뒤에 죽음은 외부에서만 경험될 수 있다. 타자만이 생명의 신타리를 끌어낼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자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로부터 다 떠나가지고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이런 문제가 남만이 나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타자만이 지옥에 간다. 요거는 여기 되게 시작하면서 여기 왜 천당 개념이 있는데 지옥 개념이 없어. 주제자가 천당인 거죠. 주제자는 다 갖고 있잖아. 행복하잖아. 그런데 지옥 개념이 없고 그 주제자는 저 너머에 있을 때 맨날 숲을 보면서 주제자를 지정하기잖아요. 지나가는 제가 주제자야 이렇게 백인 보고 이게 뭐지? 천당이 여기 있어. 이것도 근데 지옥이 없는데 지옥이 어디 있냐면 연결이 끊어진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백인과 흑인만이 지옥에 간다 이런 게 백인은 그러니까 흑인은 요 설명이 더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연결해서 잘 보기 어려운 지점이고 백인도 위에 있는 존재죠. 여기 1차적인 루나족이라기보다는 관점의 한 차원도 높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서 주제자로 보이는 누군가일 경우에만 나랑 다른 연결이 있었는데 걔만이 또 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361 여기가 이거는 접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361, 362 다 접고 366 접고 370 접고 네 이렇게 접어놔야 제가 접어봤어. 제가 그냥 접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접어놨는데 또 접고 또 접어가지고 여기 접힌 데가 약간 좀 이렇게 아시죠? 많이 접어가지고. 자, 361 모든 기호는 이게 정말 아름다운데요. 뭐든지 복습입니다. 그리고 361 이게 이 책 전체의 정리. 모든 기호는 지금 여기에 없는 어떤 것과의 관계를 포함한다. 부재를 포함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건 부재. 아이콘은 자신의 존재의 근본적인 방식으로 이 일을 행한다. 부재. 아이콘은 자신의 존재의 근본적인 방식으로 이 일을 행한다. 상기해보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이콘을 닮음의 관점에서 생각하지만 아이콘성은 실상 들키지 않는 것의 산물이다. 이와 달리 인덱스는 변화를 가리킨다라고 하는데 이 변화의 옆에 지시에 지시. 여기 있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점을 옮기는 거기 때문에 변화를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봤고요. 상징은 이 특질들을 조합하는데 다만 특수한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 상징은 자신을 의미화해주는 다른 상징들의 부재하는 체계와의 관계를 경유해서 복잡한데 안 복잡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상징 체계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 우리의 상징 체계가 정리될 수 있어요. 이거 느낌 오시죠? 다른 상징 체계에 비춰가지고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기현, 이런 사람이, 기현이가 누군데는 반드시 다른 걸 경유해서 오잖아요. 상징일 경우에는 체계적 차이다. 그 다음에 생명은 이게 계속 부재, 기호적이기 때문에 부재와 관련된 연합을 맺는다. 그래서 마지막 살아있는 자들은 자신이 아닌 것과 관계 때문에 형식 안에서 형식이 아까 폼,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시간의 외부에서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논리적 전환에 주목해보자. 초점은 지금 여기에 없는 것으로 옮겨진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의 가늠할 수 없는 무게다. 따라서 모든 생명은 여기가 구성적 부재가 빨간 줄. 제가 너무 입시학원 네 괜찮아요. 네. 네, 구성적 부재. 아까 그러니까 인덱스 자체가 부재를 통해서만 해석이 되는 기호 해석 프레임이기 때문에 구성적이다. 네, 뭐가 없다. 그러니까 뭐가 빠졌다 이게 아니라 구성적이다. 그것에 앞서는 모든 것들의 흔적을 담고 있다. 이것도 느낌이 오시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러면 이 모든 파편적인 그 흔적을 담고 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선분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국민국가가 되려면 이래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구나. 이게 아니라 그 부분. 그다음에 반직관적인 논리에 따라 주제자들의 비가시적인 영역은 이러한 모든 것을 가시화한다. 해석활동 속에서 그렇습니다. 살았던 자들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고 남는 곳이 주제자들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곳은 미래의 영역이다. 살아있는 자에게 해석 가능성을 부여하는 영역이다. 주제자들의 영역은 과거의 모든 망령들을 머금는다. 모든 부재의 종합인데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가능한 것들의 조합이니까. 그리고 이 부재들과의 긴밀한 관계 덕분에 무시간적인 나는 이 영역 안에서 계속 이어진다. 내가 이제 요 6장에서 육체가 그러니까 실제로 개체의 죽음은 옷을 벗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옷을 벗고 나면 그는 주제자의 영역에 가. 거기서 뭐 떵떵거리고 막 결혼 몇 번씩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살고 막 새끼들도 다 말 잘 듣고 막 맨날 그 좋은 커피 먹고 막 그러고 산다. 뭘 걱정해. 이러면서 그런데 다시 돌아가면 벗은 옷 요 껍데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게 남아가지고 이 폼을 또 모양을 이루는데 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제가 이상한 지금 동화를 보는 것 같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마 사고 체계가 이런 걸 밝히신 거니까요. 나는 이 영역에서 계속 이어진다. 나는 형식 속에 있고 역사 외부에 있다. 이거 느낌이 오시죠? 내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생각할 게 많은 거죠. 나는 형식 속에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많은 타자들이 만들어내는 연합과 연결의 무늬 속에 내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나에게는. 자, 그 다음에 천국이란 형식의 연장이다. 지옥이란 역사. 이거는 타자에게 일어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타자 개념도 뭐 이렇게 그 1차적으로 내 눈앞에 있는 나 아닌 자를 타자라고 설명하신 부분도 있지만,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패턴 안의 처소성이기 때문에 패턴 안에서 나는 복수형을 띱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타자는 이 패턴, 우리가 아닌 것,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보면, 요 부분이, 요 페이지가 저한테 이제 제일 어려워서 좀 많이 접어두기도 했나 봐요. 그게 계속 생각해보고 싶고. 그래서 천국은 시간에 종속당하지 않는다. 형식이라고 하면 아주 수준이 높고 큰 거죠. 이 안에 죽음과 그 다음에 오지 않은 것들과 지나간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해석 가능한 어떠한 무늬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체도 전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샤먼이 조금 알 수가 있죠, 네. 계속 수련,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면은. 그래서 위계적이라는 게 이게 가장 고도로 높은 추상성과 응집력과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서 지배하는 거예요. 인간과 돌과 벌레.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이 패턴이라는 게 그냥 생태학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자연을 공부해야 돼. 이런 거죠. 제가 그냥, 세영 쌤이 이르신 거기에 저도, 기계는 못 머물렀지. 패턴을 내가 이게, 나는 뭐해? 이게 그냥, 굴두의 특강을 듣고, 미생물 공부 조금 하고, 이런 것. 이게 지금 이 패턴이, 이 5장은 매우 중요한데, 형식 개념이 생명을 넘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거기서 인간적 삶을 다시 조망을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거를 거기 투사를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동물의 생식 같은 거 다 인간적으로 설명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패턴 전체에서 이렇게 보면 뭐 제가 전혀 모르지만 뭐 인류가 겪는 무슨 쓰나미 아니면 뭐 팬데믹 이런 것 자체를 이해하는 수준까지 샤먼이 갔을 때 그 샤먼의 해안으로 지금 어떻게 해를 이제 그걸 받은 부족민들이 인덱스를 쓰는 거죠. 근데 인덱스의 부재는 가능성이죠. 이러면 저럴 것이고 저러면 저럴 것이고 이렇게 내가 여기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여기서 턴을 하면 저거를 부딪힐 거고 여기서 턴을 하면 저걸 부딪힐 거고 지금 이 소리를 듣는 요것 속에 판단을 내릴 때 덮쳐오는 이게 열린 전치, 열린. 그 가능성 중에 하나를 택하기 때문에 이건 되게 직접적 연결인데 그 상징적인 공황장애는 난 저기를 갔는데 저기를 지금 못 가게 되네. 이거 어떻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 이 부재는 그러니까 그 상징은 규제적이어서 그거를 못하는 우리를 그거를 해야만 되는 그 생각으로 폭주시키는 거죠. 수렴의 폭주. 건에 앞서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가 그 사람들도 바보 아니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래도 뭐 이럴 수 있고 그래도 내가 갈 수 있고 팔이 떨어져도 뭐 이러면 되고 뭐 이게 종합적으로 예를 들면 100개쯤 달려드는 사람이랑 차 위로 돌 떨어지면 나 어떡해? 모르잖아요. 그 하나도 부재를 못 일으키는, 뭐랄까. 그렇죠. 그런 없는 거예요. 부재가 없고, 거기는 오로지 있음만 있는 상태가 공황장애. 그런데 눈을 마주친다. 이게 대상관계적인 이런 것도 되게 좋고, 맞네. 지난주에 그래서 그 공황장애 얘기도 되게 많이 했고, 오늘은 그 얘기로 이제 종합이 되겠네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